네, 세상 모든 게이머를 위한 오디오 게임 잡지. 안녕하세요, 게임마을더 노핀입니다. 지지입니다. 네, 오늘도 출장맨 대신 제가 진행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아, 출장맨 이거 지각생이에요. 요새 저번 방송에서도 이제 출장에 빠져가 제가 한번 마지막 방송을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네네. 아, 요새 얘가 약간 가을이라 그런지 좀 아까도 우리가 보통 한 6시쯤 만나가지고 네. 세팅하고 뭐하고 해서 6시 반에서 7시쯤 방송을 하잖아요. 네네. 5시 반에 카톡이 왔어. 좀 보통 5시 반쯤에 또 만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아, 이거 너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좀 곤란한데. 형님들, 제가 좀 늦을 것 같습니다. 7시쯤 도착할 것 같습니다라고 카톡이 왔어요. 네네네. 아, 제가 봤을 때 이거 약간 요새 지금 헛바람이 들어간 것 같다. 뭔가 좀 딴 데 지금 신경이 팔려 있는 거다. 이 정도면은. 여자?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 지금 너랑 나는 유부남이지만 네. 남은 총각들의 면면을 봤을 때 그래도 가장 지금 이 계절에 이성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이 출장맨이잖아. 네. 나머지 뭐 멤버들 봐. 위줄로, 그다음 이소 이렇게 세 명이랑 놓고 다이다이 봤을 때 그래도 그나마 가장 그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이제 출장맨이니까. 그래서 이따가 오면 뭐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겠지만 예, 뭐 이성을 만나러 늦은 거다라고 하면 저희가 형님들로서 예, 대범하게 좀 용서해 주는 걸로. 예. 네, 뭐 차가 막힌 것 같지만 잤어 그냥 이 새끼 내가 봤을 때. 쳐잔 거야. 네, 뭐 어쨌든 뭐 무사히 빨리 와주길 바라고요. 오늘 둘이 또 이게 저희가 좀 쉬다가 복귀하는 방송으로 또 오게 돼가지고 좀 감회가 새로운데 한 2주 쉬었죠? 그렇죠. 예, 추석도 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회식도 한번 하고 네. 회식의 아이콘인 쥐지가 빠진 회식. 예. 노홍철 없는 홍철팀. 약간 아니 그 회식을 들었어요. 그날 통화도 했지만 아니, 보통 우리가 회식을 한다 하면 뭐 술도 한잔 하고 밥만 먹진 않잖아요. 아무리 뭐 119 뭐 한 가지 장소에서 1차만 9시 전에 간다는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의 트렌드.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뭐 9시 반쯤에 뭐 집에 다들 귀가하셔가지고 그 술도 뭐 거의 안 드신 걸로 술 연태고량 2병 먹었습니다. 2병 드셨어요? 예, 2병 먹고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네네. 너가 없는데 흥이 안 나는 거야. 아 진짜 저도 아쉬웠어요. 아 그 딱 전화를 처음 받자마자 출발할 걸이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제가 갔으면 그 전에 다 집에 갔다. 너무 빨리 끝나버려서. 왜 일찍 끝난지 아십니까? 너가 없어서 그래. 예. 다음에는 제가 좀 가정의 그 평화를 좀 깨더라도 꼭 필참해야겠다. 아무튼 저희 쉬면서 재정비도 잘 했고 네. 주지랑 또 오늘 둘이서 방송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이 방송이 아마 일요일? 월요일날 올라가게 될 거예요. 팟빵이나 유튜브랑 좀 다르긴 하지만 10월 10일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10일이요? 10월 10일. 아마 팟캐스트로 올라가는 날짜가 10월 10일 월요일일 텐데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아니 내 생일 아니야. 예. 저도 그 얘기를 할까 했죠. 형 생일이 10월 13일. 예. 너무 많이 얘기해서 외우기 싫었는데 외워버렸어. 예. 근데 10월 10일은 이제 대체공휴일이죠. 그렇죠. 월요일 네네네. 빨간 날 대체공휴일이기도 하고 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는 게임 발굴단 팟캐스트 1화 방송에 올라간 날이 바로 5년 전 10월 10일입니다. 우와. 그래서 나름 그 발굴단 생일 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서두에 언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출장맨한테 미리 언지를 했는데 이 새끼가 안 왔어. 그래서 제가 부끄럽게도 제 입으로 얘기를 하게 됐네요. 예. 와, 5년이 됐다. 5년 동안 뭐 이제 형은 뭐 근속하셨고 중간에 이제 왔다 갔다 빤스런 하시기도 했지만 이솜님도 정말 5년 동안 이렇게 발굴단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요즘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뭐 출장맨의 발굴단. 그래서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출장맨은 5주년이더라고 딱 얘기를 해줬으면은 마침 여기 모인 3명이 발굴단의 과거, 발굴단의 현재 출장맨,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합류했지만 젊은 피고 가장 최근에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발굴단의 미래 해서 과거, 현재, 미래 딱 3명 왔으면 됐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가 안 왔어. 그렇죠. 뭐 이따가 오면은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정말 출장맨도 많이 고생했고 물론 다른 멤버 뭐 위즐로님, 비터비님, 검은별님 그리고 뭐 저도 미약하지만 도움이 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5년이면은 또
기념으로 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될까? 뭐 콘텐츠를 새로 만들어야 되나, 라이브를 해야 되나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됐는데 아마 이제 저희 녹음 끝나고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면은 네. 이솜님이랑 뭐 출장맨이랑 같이 해가지고 뭐라도 좀 5주년 기념해서 해야겠다. 예전부터 살짝 미뤘던 건데 뭐 굿즈라든지 굿즈. 굿즈를 이제 나눠 드린다든지 아니면 오프 모임이 지금 잠깐 쉬고 있잖아요. 그거 5주년 기념해서 한 5분 정도만 5명 모시는 것도 어떨까? 그런 것들 저희가 잘 이제 정리해가지고 공지로 좀 안내드리면 될 것 같아서 아무튼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방송을 했다는 거는 물론 저희가 재밌어서 즐거워서 한 것도 있지만 너무 입에 발린 소리 같지만 다 우리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혹시라도 의심하실까봐. 의심하실까봐. 정확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발굴단의 과거와 발굴단의 미래가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좀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서두에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잠깐 끊었다가 오늘 본방 뉴스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있었던 게임계 이슈 중에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해볼 만한 주제다라고 하는 기사들을 4개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기사, 사이버펑크의 후속작과 이제 다수의 위쳐 프로젝트 등을 이제 포함한 CD 프로젝트의 그룹 전략 설명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벌써 웃음부터 나오는 게 어쩌다가 이 CDPR이 이런 이미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입을 터는 털어도 믿음이 갔는데 이게 한번 저희가 통수를 맞았더니 얘네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근데 그만큼 되게 장황한 앞으로의 이 전략을 굉장히 디테일은 아니지만 되게 넓게 설명을 했잖아요. 일단 들어봅시다. 10월 5일 한국 시각으로 위쳐와 사펑의 제작사죠. CDPR이 전략 설명회란 이름으로 뭔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계획은 이렇다. 우리의 차후의 비전은 이렇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건데 결국에는 우리 이렇게 할 거예요. 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잘할 겁니다.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런 느낌이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략 설명회잖아. 그렇죠. 일단 그 투자자들에게 우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뭔가 보여준다는 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트레일러 같은 거라도 한번 싹 쏴주면은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에는 얘네가 좀 정신없지 않을까. 뒷수습하느라. 맞아요. 일단은 뭉뚱그려서 뭐 여러 가지 진짜 장황하게 발표를 했는데 3가지로 좀 요약을 해봤거든요. 이제 가장 게이머분들이라면 관심 있을 만한 게 그래서 뭘 만들고 있냐, 뭐가 나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크게 이제 3가지로 위쳐 관련된 거, 사펑과 관련된 거, 신규 IP 이렇게 3개를 발표를 했어요. 일단 위쳐 관련해서는 위쳐3의 후속작 이제 프로젝트 폴라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 위쳐4죠. 쉽게 얘기해가지고 3부작 트릴로지를 계획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그거랑 별개로 프로젝트 시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위쳐의 세계관을 좀 확장시키는 관련 뭐 싱글 오픈월드 RPG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위쳐3의 차세대기 버전 나올 거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뭐 이런 식으로 위쳐와 관련된 이야기를 진행을 했고 위쳐가 사실 좀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3까지만 하더라도. 3 엔딩만 보더라도 우리가 너무 흐뭇하게 정말 깔끔한 마무리를 보여줬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위쳐 향후 제작이 뭐 불투명하다고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중간에 또 게롤트 사가는 끝났다. 그 다른 위쳐가 등장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럼 다 자연스럽게 이제 시리를 생각하게 되고 어쨌든 아직 너무 먼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트릴로지로 처음부터 트릴로지로 만든다고 하니까 또 갑자기 그 스타워즈가 또 생각이 나면서 4, 5, 6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3 나왔는데 뭐 불안불안하네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위쳐는 그다음 사펑입니다. 사이버펑크 2077의 확장팩인 팬텀 리버티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프로젝트 오리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이버펑크 후속작 을 지금 팀을 꾸리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사펑은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IP 오픈월드 RPG로 지금 프로젝트 캐니스 메이저리스라고 하는 이 이름을 이따 이럴 줄 알았어. 아무튼 다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게임은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찌됐건 뭐 팀을 꾸리는 것도 있고 즉 개발에 조금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됐건 이렇게 3가지 IP를 가지고 게임들을 향후 준비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일단 서두에 먼저 깔았어요. 이게 지금 작품이 몇 개죠? 지금 뭐 한 대여섯 개 정도 되죠. 되는 거고 트리플 A급으로만 거의 얘기를 하고 있어서
거기다가 또 라이브 서비스, 뭐 온라인 맞아요. 게임 얘기도 좀 있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불안하다. 예. 자, 제가 CDPR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위쳐3 너무너무 사랑하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뭔가 트레일러라든지 최소한 뭔가 아트웍 우리가 어떤 느낌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 좀 보여주고서 이런 입을 털면 좋을 텐데 어쨌든 지금 말뿐이잖아요. 말뿐이고 하고 있다. 네. 예. 그러니까 할 것 같다 정도. 네. 그러니까 언제 나올지 모른다. 아무도 모르는 거고 이게 뭐 3부작 트릴로지 얘기는 했는데 하나만 나왔는데 완전 폭망해가지고 그냥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모르는 건데 어찌 됐건 전략 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런 거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게임적인 부분은 CDPR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 거고 네. 두 번째 주제가 이제 IP 확장과 관련된 부분인데 네. 이제 위쳐랑 사펑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완전히 새로운 IP까지 세 개를 이제 포함해서 네. 이 세 개의 IP에 집중을 해가지고 애니라든지 코믹스라든지 뭐 영화, 드라마, 모바일 게임까지 이렇게 좀 하나의 IP를 가지고 좀 확장해 나가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또 이거 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잖아요. 그렇죠. CDPR이. 예. 원래도 이제 모바일 쪽으로는 괜트라고 하는 예. 위쳐3에 있던 카드 게임을 따로 떼와서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국내에는 아직 개봉이 안 됐지만 사이버펑크 엣지러너가 이 평이 상당하던데요. 굉장히 좋습니다. 뭐 게임 그 이상 그리고 그 빨로 그 애니 빨로 지금 스팀 동접자가 200만을 그러니까. 상회하는 그 정도의 사펑이. 그런 성적을 보여줘서 참 어쨌든 게임이 좀 아쉽더라도 다른 컨텐츠 다른 곳에서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다시 좀 이미지 회복에 나서는 거를 잘 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불안하다. 그래도 불안하다. 이게 그냥 전반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하는 게 깔릴 수밖에 없고 이거는 이제 CDPR이 엇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어찌됐건 간에 최근 그 사이버펑크 관련해 넷플릭스 드라마도 그렇고 지금 위쳐 드라마도 그렇고 게임팬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 드라마로도 나오고 물론 그 수준은 뭐 재미에 대한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위쳐 드라마도 사실 평이 좀 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완성도 자체는 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게임팬 입장에서 뭔가 게임 말고 다른 쪽으로 확장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 거기에 CDPR 여기 인터뷰에서도 밝혔지만 게임을 안 해봤더라도 게임을 안 해봤더라도 위쳐 드라마를 보고 이거 뭐지 하면서 위쳐 게임에 관심이 생긴다거나 아니면은 사이버펑크 2077 말씀하셨는데 드라마 그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보고 야 이거 뭐야 하면서 사이버펑크를 다시 한번 플레이해보는 이런 선순환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예. 그렇죠. 이것과 또 비슷하게 전략을 밀고 있는 곳이 또 소니예요. 소니. 소니가 또 미디어 쪽으로 굉장히 욕심이 많은 그렇죠. 많이 내고 있거든요. 전통적으로. 언차티드만 하더라도 역대 게임 원작 영화 중에 당당히 그렇죠. 최고의 성적을 거뒀고요. 지금 라스트 오브 어스가 HBO에서 드라마로 제작이 완료가 됐고 내년 이제 공개를 하는데 이건 역시 트레일러 공개만으로 엄청난 이슈를 몰고 와서 이게 그 딱 개발사가 게임만 잘 만들면 되지라고 했던 건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이제는 소니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새로운 활로를 뚫어서 좀 이렇게 피 터지는 경쟁 속에서 자신들만의 무기를 미디어 쪽으로 가져간다.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좋은 신호일 수도 있겠다. 독점작을 PC로 푼다던가. 그리고 지금 슈퍼 마리오도 영화에 나왔었죠.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공개를 한다고 이제 따로 닌텐도 다이렉트를 또 진행을 할 건데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는 이제 단순 게임이 물론 그 재미나 뭐 상업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이런 영화나 애니메이션, 드라마 이쪽으로 가서 좀 예술적으로도 인정을 받아서 이미지가 확실히 좀 좋아지는 게 게이머들이 좀 좋은 일이 아닐까, 게이머들에게 좋은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발표 이제 게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IP 확장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 이 CDPR에서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건강하고 지속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포인트였거든요. 이거 중요하죠. 이거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앞에 게임 뭐 안 넣을지도 모르고 IP 그래 좋아. 근데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지금 여기서 발표한 내용으로는 에픽 게임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언리얼 5로 향후 위쳐 시리즈를 제작하겠다. 라고 했고 얘네 자체 원래 엔진 레드 엔진이라고 하는 걸 썼었잖아요. 그거를 과감히 포기하고 언리얼 5를 쓰겠다라고 공언을 했고 개발 환경 개선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아까 전에 게임 프로젝트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그게 다 개별적인 팀이에요. 팀을 나눠서 동시에 개발을 한다. 흔히 얘기하는 유비식으로 진행을 한다라고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어찌됐건 얘네가 지금 CDPR 그 사이버펑크 때 터진 것도 그렇고 크런치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왜 버그가 이렇게 터지고 왜 입턴 것 때문에 개발 계속 미루고 발매를 미루고 했던 게 사실은 개발 환경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아마 가장 큰 그 버그의 문제도 그렇고 입턴 것도 그렇고 이 각 팀 간의 소통이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개발팀은 이만큼 만들었는데 마케팅팀은 이만큼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개발팀이 그걸 따라가려다 보니까 이런 버그가 속출하게 되고 그러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역시나 이것을 해결하려면은 언리얼 같은 그런 공용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이제 누구나 쉽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네, 그렇게 개발 환경을 좀 크런치 없는 건강한 개발 환경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특히나 뭐 최근에 뭐 한국에서도 좀 이슈화가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주 52시간 그거랑 맞물리면서 그렇죠. 이제 뭐 게임 업계는 다르다. 좀 특수성을 인정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사실 있잖아요. 게임이라는 거는 막판에 좀 이렇게 크런치가 돼야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는데 뭐 우리가 업계는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100%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사실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물을 보여주면은 뭐 그냥 게이머로서 실드를 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해도 어차피 나오는 건 다 매한가지인데 그러느니 차라리 좀 다른 쪽으로 주 4일째 이런 것도 과감히 도전을 해보고 생산성도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죠. 어쨌든 업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단순 게이머로서는 뭐가 됐든 게임만 재밌게 잘 만들어줘라. 그리고 그게 바탕이 되려면은 일단 만드는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해야지 좋은 게임이 나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아무리 좋은 게임 나오면 뭐합니까? 회사에서 뭐 크런치 얘기 나오고 있고 뭐 사내 성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리 게임도 잘 나올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되면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전략 발표회 중에 중요한 한 꼭지를 건강하고 지속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하고 싶다 할 거다라고 이제 천명을 한 거는 물론 아직도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좀 노력은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가 좀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이번 발표였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보여줘야죠. 그렇죠. 네, 정말로 조금 더 사이버펑크가 게임다워지고 위쳐의 다음 신작도 정말 위쳐 3의 명성을 다시 얻을 수 있을 만큼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CDPR 전략 발표의 소식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뉴스 주진님이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정말 이 게임 업계에 돌풍을 불어왔던 게임이죠. 오버워치가 이제 2편이 계속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는데 10월 5일자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게임이 뭐 새로 나온다 하면은 그 전부터 좀 홍보도 많이 하고 관심을 많이 갖기 마련인데 어떻게 오버워치 2 기대를 좀 하셨나요? 죄송합니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냐면 오버워치 1도 거의 안 해봤었고 예 이번에 특히나 뭐 여러 가지 나오기 전에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오버워치 2라고 하지 마라. 오버워치 1.5다. 뭐라고 하면서 약간 좀 부정적인 시선으로 봤었던 여론이 많았던 것 같아서 일단은 뭐 나오자마자 해봐야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들었었던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비슷합니다. 저는 오버워치 1을 굉장히 재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버워치 1을 떠나게 만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역시나 운영이었고 운영. 네, 게임 자체는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런 뭐 업데이트가 굉장히 느리다든지 뭐 이런 대회나 그 게임 외적인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 실수가 많다 보니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거기다가 오버워치 2를 이제 변화점 거의 없이 BM 부분을 이제 기본 무료. 그러니까 기본 무료가 사실 솔깃할 수 있는데 오버워치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 하면 약간 딱 그 정도 수준으로 만들었구나라는 게 아까 1.5 수준이구나라고 생각이 들게끔 그런 뭐랄까 선입견이 생겨버려서 그래서 일단 저도 기대는 많이 안 했는데요. 이게 출시를 하고 나서도 좀 문제가 계속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 예, 뭐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명 게임이나 유명 사이트에나 한다는 디도스 공격. 네. 예. 이게 처음에 뭐 대기열이 막 2만, 3만 막 이래버리니까 2만이요? 사람들이 이거 게임이 대박 났나 장난 보다. 예, 이거 그 블리자드 게임들이 항상 출시하면 똑같은 일을 겪어요. 이게 이제는 좀 헷갈려요. 처음에는 와 진짜 이 게임이 정말 대단한 인기구나.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구나 싶었지만 이게 디도스 공격이란 게 밝혀지면서 그냥 단순 서버 관리가 개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사실 그 디아블로 2였나? 그렇죠. 그거 처음 나왔을 때도 그
로딩하면 걸려가지고 거기서 계속 이걸 또 봐야 되냐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몰린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서버 관리가 개판이 아니냐. 네. 예. 왜냐면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는 그런 게임들도 출시 초반에는 서버를 그러니까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데 얘네들은 이거를 굉장히 여러 번 겪으면서도 블리자드는 지금 뭐 와우가 새 확장팩 나오면은 항상 돌아오는 복귀자들 때문에 곤혹을 치르거든요. 서버 관리가. 근데 이걸 이렇게 많이 겪으면서도 또 오버워치 2나 되면서 또 이렇게 서버 대기열과 하고 싶은데 게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마케팅 전략인가? 약간 줄 서는 알바처럼. 네. 그 음식점 앞에 일부러 줄 세우는 것처럼 정말 그 정도는 아닌데 이게 사람 심리가 막상 내가 가려고 했는데 줄 서 있으면은 이게 그렇게 맛있어? 막 이런 느낌이 되듯이 게임도 이 서버가 개판인 건지 마케팅 전략인 건지 아니면 뭐 그래요. 뭐 좀 인기도 좀 있긴 있겠죠. 아무래도. 물론 뭐 있겠죠. 블리자드니까. 그래도 뭐 아무리 예전만치 않았다고는 얘기하지만 근데 저는 그 기술력이 떨어져서 이런 일이 생길 거다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보니까 블리자드가 뭐 어디 무슨 동네 핫바지 회사도 아니고 얘네가 서버라는 게 업계인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서버라는 게 어찌됐건 내가 돈이 좀 있고 하면 그냥 서버 많이 사가지고 그냥 열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올 거다라고 예상하면은 이거에 뭐 많으면 한 2배 정도 해가지고 좀 넉넉하게 해놓으면 그냥 다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훨씬 그 같은 개발사 이제 블리자드가 아닌 액티비전의 콜 오브 듀티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 유저들을 갖고 있지만 서버 문제로 이렇게 곤혹을 치렀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콜오브랑 오버워치를 단순 비교하자면 좀 무리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다른 예시들이 있는데 왜 얘네만 꼭 게임이 오픈을 하면 서버가 터지는 거는 당연하다는 듯이 좀 비슷했던 데가 또 유비소프트가 있긴 한데 걔네는 뭐 규모적으로 조금 작으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닐까. 감자 서버라는 그런 재밌는 별명이 있지만 어쨌든 자기들도 예상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전략이거나 그냥 못 만든 거. 우리 집 손님 많아요. 약간 이런 느낌 주려고. 그래서 정말 아직 물론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저도 시도를 안 했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들어가서 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평은 어떤가요? 참 오버워치라는 게 너무 잘 만들어서 그런지 그걸 잘 또 들고 나왔다. 아예 제가 알기로는 룰 자체가 원래 6인 파티에서 5인 파티로 한 명 줄였다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변경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게임의 전반적인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고요. 이제 개인의 피지컬, 원래는 이제 팀 게임이다 보니까 같이 뭉쳐서 좀 이렇게 그룹으로서 이게 확실히 견고하게 게임을 밀고 나가는 게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좀 개인적인 피지컬에 좀 더 비중을 둬서 약간 고인물 게임이 된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워낙 이게 에임이나 이런 것들이 예민했던 게임이라서 그랬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좀 이번에 입문을 하시려고 하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이제 기본 무료니까 뭐 아예 시도 자체를 해보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서 재미를 붙여가지고 조금 더 랭킹을 올려가려면 아무래도 좀 실력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피지컬 싸움이 조금 더 심해지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을 거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번에 크로스 플레이도 지원을 하고요. 플스랑 엑박, 플스, 스위치, PC 이게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으로 출시를 했거든요. 거기다가 이 크로스 세이브까지 어느 곳에서 플레이를 해도 다른 플랫폼에서 이어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 좀 잘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서버가 딴 데 집중하더라. 크로스 서버에 집중하더라. 뭐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그런 것도 좀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임과 좀 겹쳐요. 뭐죠? 스플래툰과 스플래툰. 스플래툰도 3까지 나오면서 이게 직접 해보시지 않고 보기에는 1, 2, 3가 다 고만고만하거든요. 비슷비슷하고 그리고 역시나 좀 고인물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입문하기 좀 어렵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요것과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따로 다음 방송에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식의 스플래툰처럼 정말 괜찮은 발전을 보여준 게임이 있는데 오버워치는 아직까지는 발전이라기보다는 약간 현상 유지, 약간 세 단장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판 약간 바꿔달고 리모델링. 스플래툰 그리고 스플래툰 3는 최고의 업데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한글화. 그렇죠. 기가 막히죠. 야, 진짜 재밌더라.
네, 스플래툰 정말 재밌는 게임이고 오버워치도 물론 더빙이 됐는데 요번에는 좀 그 한글 관련돼서 업데이트가 좀 미숙한 부분도 있다고 해요. 약간 영어로 음성이 이제 나올 때도 있고 자막 같은 부분에서도 오타가 몇 개 발견이 돼서 뭐 그런 거야. 금방 뭐 픽스를 해줄 텐데 어쨌든 게임이 좀 이번에는 정말 운영도 잘 하고 대회도 좀 멋있게 좀 잘 해줘가지고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오버워치 한번 붐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아니 못 만든 게임은 아니잖아. 게임 자체는 괜찮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운영이 약간 발목을 잡은 그런 이제 게임이고, 아쉬웠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블리자드의 몇 안 남은 동아줄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디아블로 4 말고 없어. 뭐 있어? 와우의 확장팩이 또 연말에 출시를 하긴 하지만 와우도 확장팩 약간 뭐 나올 때는 와 하는데 뭐 내 주변에 와우 너도 그렇고 출장맨도 그렇고 와우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초반에 뭐 와 했지 그냥 예전 같지 않다 이 얘기들을 다들 하나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다르다. 이번엔 다르다. 또 속았다. 반복이죠. 그래서 이번만큼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이라든지 이런 좀 게임 외적인 부분에도 좀 신경 많이 써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도 할 게임이 괜찮은 할 게임이 많은 건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좀 잘 새겨 들어가지고 특히나 이제 일단은 서버 문제부터 디도스 공격부터 일단 잘 방어를 하고 운영에도 좀 착실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전해 보겠습니다. 다음 게임 제가 가져왔습니다. 원신을 하지도 않으면서 원신 관련 뉴스를 가지고 왔어요. 호요버스가 원신 출시 2주년을 기념해서 그 이야기를 담은 글로벌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요. 4분가량 정도 되는 영상인데 이거 혹시 보셨나요? 네. 세계 곳곳에 있는 그 원신 광고들, 광고물들 앞에서 막 기념사진 찍는 게임 유저들, 코스어들 이렇게 하면서 그 모험가 여러분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우리의 모험은 끝나지 않았다. 엔드리스 전이라고 하면서 뭐 그런 식의 내용들이 진행이 되거든요. 지난 2년 동안 있었던 플레이어의 스토리랑 이벤트 장면을 모아서 짧은 다큐멘터리를 공개를 한 건데 사실 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뭐 특별할 만한 뉴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왜 이 뉴스를 가져왔냐? 최근 제가 이제 원신 관련한 뉴스들을 접한 것만 하더라도 요 뉴스 있었죠. 그다음에 최근에 10월 14일부터 10일 동안 신촌 현대백화점에서 원신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거기 막 굿즈도 팔고 포토존도 있고 인증 이벤트 같은 것도 하고 이런 걸 이제 팝업 스토어를 진행한다는 뉴스도 얼마 전에 봤고 그 며칠 전에 10월 2일 날 원신 오케스트라 콘서트를 온라인으로 70분간 진행을 했거든요. 당장 지난 여름만 하더라도 세빛둥둥섬에서 여름 축제도 진행을 했잖아. 그렇죠. 이것처럼 원신 관련해서 뭔가 온오프에서 행사들이 되게 많이 진행이 되는데 딴 것보다 저는 원신을 안 하지만 원신을 내가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원신 팬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딱 그거죠. 저도 원신을 안 해봤고 앞으로도 해볼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 정도의 팬 서비스는 정말 역대급이지 않나. 어떤 게임이 이만큼 행사를 많이 하고 이만큼 자기들 물론 이익에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그만큼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것들을 한 거는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팬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글로벌적으로 돈 많이 번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유저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까지 팬들을 신경 써주는데 나도 한번 맛이라도 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원신이 출시 초기만 하더라도 뭐 짭숨 소리도 듣고 여기저기서 많이 가져왔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베끼기였고 그래서 말 그대로 선입견 저 게임 뭐 그렇게 나온 게임 치고 잘 된 것도 없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라이브 서비스 온라인 게임으로서 운영을 굉장히 탁월하게 잘 해줬고 이런 식으로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충성 팬들이 많고 저희 같은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던 사람들까지 마음을 돌릴 만큼 정말 잘해주고 있어서 이거는 뭐 게임 내용 알맹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앞으로 다른 개발사들도 무조건 배워야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맞아요. 맨날 뭐 트럭 받고 뭐 시위 받고 이런 거는 이제 보기만 해도 좀 눈살 찌푸려지고 그래도 그러면서도 저런 게임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서로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좀 반목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원신만큼은 지금 요즘 뭐 원신 한다 그래서
그거 왜 해?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럼요. 예. 너네 뭐 이번에 뭐 잘 나간다며? 뭐 이런 식으로 좀 부러워하는 시선이니까. 지금 이제 원신 외해라는 아니면 뭐 짭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비하하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여론이 많이 뒤집어졌어요. 많이 뒤집어졌어요. 물론 저랑 이제 GG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을 안 했기 때문에 이 게임의 어떤 부분이 뭐 잘못됐고 표절이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히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게 중국 게임 회사한테 이런 단어를 쓰게 될 줄 몰랐는데 그냥 그 원신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리고 호요버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갖고 있는 그 이름에 대한 신뢰감이 생기잖아요. 이런 이벤트들을 하고 뭔가 되게 팬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중국 게임이라고 욕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약에 호요버스에서 다른 게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최소한 얘네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신뢰감이 있고 믿음이 가잖아.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게 또 이 팬들 사이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 개발자들이 워낙 덕후들이고 완전 진짜. 예, 정말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거에 정말 몰입해서 예, 진짜 내가 좋아서 만드는 캐릭터, 내가 좋아서 만드는 게임이라고 하는 덕후라는 거는 되게 많이 알려진 사실이죠. 네,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아마 이 부분이 우리나라 게임 개발사들에게 가장 부족한 부분이지 않을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게임 개발하는 그런 3N이라든지 뭐 네노라는 개발사들 보면은 거의 다 엘리트들이에요. 물론 엘리트들 중에서도 덕후들 많습니다만 그분들이 그런 게임 개발사를 찾아갔다는 거는 게임에 대한 열정과 역시나 돈이거든요. 예, 이런 페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물론 세상 만사 돈이 가장 중요하지만 게임을 만드는 사람이라면 게임에 대한 열정이 이 호요버스를 만드는 미호요 정도는 돼야 좀 개발자라는 이름도 당당히 내밀 수 있고 미호요 개발자들은 어디 가서 이렇게 자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 줄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잘 만드니까 실제로도 돈이 되잖아. 그렇죠. 엄청 벌잖아. 그렇죠. 네. 그런 선순환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난 파판을 좋아하니까 예를 들어 와우를 주제로 뭔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뭔가 팝업 스토어를 만들고 뭐 세빛둥둥 섬에서 뭐 이렇게 오프라인 행사를 하고 오케스트라를 연다라고 하면 나 진짜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진짜 뽕. 완전 차오르잖아. 그래서 원신하는 사람 유저들은 되게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이 주제를 갖고 오면서 그래도 원신을 하는 사람한테 한번 좀 물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제가 위즐러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이러이러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원신 유저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더니 형 당연히 좋죠. 저도 그래서 소소하게 참여도 하고 되게 좋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거 되게 잘해도 운영이 개막장이거나 아니면 게임에 대한 개발이 조금 소홀한 것 같다라고 하면은 유저들은 당연히 바로 또 돌아서서 욕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죠. 그거는 그게 우선이지 이게 우선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그 어려운 두 가지를 동시에 잘 해내고 있는 게 원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게임 알맹이 중요하고 이런 게임 외적인 껍데기도 되게 중요한데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뭐 중국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비슷한 덕후 게임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참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네. 안 그래도 지금 위즐러가 그 우마무스메 많은 걸 박아가지고 심기가 매우 불편하고 막 환불 신청하고 이랬던 상황에서 원신 질문을 하니까 굉장히 좀 말이 많아졌었던 어찌됐건 이런 좀 팬을 위할 줄 아는 그런 원신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번 뉴스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주진님이 소개를 해주시죠. 제가 오늘 은근히 좀 대한민국 게임업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미를 장식할 만한 기사입니다. 네, 문체부에서 최근 5년간 게임 제작 지원 산업에 무려 844억 원을 투자를 했다고. 게임 제작에? 네, 5년 동안. 근데 미출시 게임만 67개라고 하는. 돈을 지원을 했는데 안 나온 게임이 67개다. 5년 동안 844억입니다. 그러니까 뭐 67개 말고도 출시된 게임도 존재는 하지만요. 어쨌든 5년에 844억이면은 적게 쓴 건 아니죠. 5년 1년만 따져도 얼마야? 한 1년에 뭐 3-40억씩은 썼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다 하면 뭔가 보여줄 만도 한데 뭐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을 텐데 도대체 이 시간과 돈은 다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을까?
네. 이거 이제 문체부가 한번 제대로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요즘 워낙 이 뭐 국가 간에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좀 묻힌감이 있어서 너무 아쉬워서 이런 게 진짜 말 그대로 눈먼 돈이고 진짜 세금 날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길바닥에 보도블록 까는 것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이런 보이지 않는 돈이 더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운 마음에 좀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게 사실 문체부가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면밀히 조사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걸 단순 돈만 퍼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시작부터 끝까지 좀 뭐 관리라는 이름하에 좀 감시라든지 뭐 실제로 나올 만한 그런 뭐 데모 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잘 했으면은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 미출시 게임들도 지금 뭐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게임 제목 정도 그리고 뭐 그거 뭐 대표자로서 이름 정도만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 어쩌면 뭐 페이퍼 컴퍼니들이 아닐까. 그래 서류 내가지고 통과되면은 돈 받고 뭐 물론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국가 산업 중에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한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이야기를 한 거죠. 예. 뭐 물론 옳은 소리 했지만 뭐 그 류호정 씨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뒤로 좀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넘어가더라도 확실히 이거 문체부도 그렇고 뭐 류호정 씨도 그렇고 게임 산업에 관심 되게 많이 가져주고 지원해 주는 건 정말 좋아요. 네. 좋은데 뭔가 있어야죠. 5년 동안 844억이 날라갔다고 표현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지원을 받아서 정말 열심히 게임을 만들고 계실 거기 때문에 날라갔다고 표현 안 하겠지만 어쨌든 앞으로 현재 당장 제 앞에 보여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날려버리지 죄송해요. 자꾸 자꾸 날라갔다는 거 맞지. 어디선가는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 인디 개발사한테 1억, 2억 이 정도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예. 우리도 게임 관련 업계인데 우리한테나 좀 거기서 우리한 돈 100만 원만 줬어도 진짜 방송 열심히 할 텐데 이 또 눈먼 돈 세금 낭비가 이런 데서 지금 이제 표현이 되는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이번 감사 때 아마 얘기가 나온 걸 거여가지고 아주 답답합니다. 뭐 지금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체부는 지금 뭐 게임도 게임이지만 윤석열차 그거 수상 취소하겠다고 또 공공연하게 공헌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쥐중퍽을 맡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여러 가지로 좀 신경 쓸 게 많은 문체부다. 진짜 뭔가 좀 토해내고 싶은데 어쨌든 저희는 게임 방송이기 때문에 앞으로 문체부가 좀 더 올바른 곳에 돈을 쓰고 관리나 이런 걸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게임 화이팅. 뭐야 갑자기? 야 이런 저질지 내가 할 거야 갑자기? 망해라라고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안 되죠 당연히. 화이팅입니다. 우리가 또 뭐 어찌 됐건 그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관련 업계에 있는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게임도 잘 되고 외국 게임도 잘 되고 해야지 뭐 저희도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문체부가 좀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메인 뉴스 4개는 이렇게 설명을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잠깐 끊었다가 오늘 준비한 청취자분들 사연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 사연 남겨주신 거 저희가 그중에 엄선을 해서 두 분의 사연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먼저 저희 커뮤니티죠. 밴드의 월영동 갈매기님이 남겨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육아와 게임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32개월 딸 아빠입니다. 딸이 거실에서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딸 옆에서 딸도 돌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레트로 게임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 집에 굴러다니는 트롤리에 모니터랑 게임기를 올려서 딸이 움직이면 트롤리와 저도 같이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최대한 LG의 스탠바이미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라고 하고서 본인이 이제 자작으로 만드신 이제 게임기를 올려주셨어요. 이런 쪽으로는 진짜 똥손이라서 만드는데 고생했지만 만들고 나니 제가 생각한 대로의 모습이라 뿌듯하네요. 이 글을 보는 유괴의 여러분들 항상 화이팅입니다 라고 마지막에 훈훈하게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요거 이제 편집자분 그 사진 참고로 좀 띄워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잘 만드셨어요. 나는 항상 이렇게 뭔가 자작으로 만드시는 이런 분들이 항상 말매 이렇게 쓰거든요. 똥손이라서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뭐 막 고생했다 하지만 뭐 볼품 없지만 열심히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나 이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해. 딱 드는 생각이 이거 팔았으면 좋겠다. 팔면 내가 살 텐데. 그래서 이게 지금 LG의 스탠바이미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제품 이름인가요?
그 스탠딩 말 그대로 스탠딩형 TV 모니터여서 뭐 가로 세로로 회전도 되고 사실 이거의 그 뭐 기능성이 얼마나 뛰어날지 저는 좀 의문이 갔는데 그냥 바퀴에 TV에 바퀴 달린 거 아니에요? 그 이상도 해야 아닐 것 같은데? 아마 바퀴도 따로 구입을 해야 됐던 걸로 그래요? 알아요. 그냥 네. 뭐 이동형 이동형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그거는 그냥 이렇게 기둥 형식으로 딱 달려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원영동 갈매기님이 올려주신 거는 트레이에다가 밑에 게임기도 넣고 게임팩도 이렇게 설치를 해놔가지고 확실히 실효성이 굉장히 뛰어날 것 같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사연에서 보시다시피 32개월 저희 딸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32개월이면은 만 3살이죠. 예. 그 정도인데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아니 나는 이 서두에 깔아주신 육아와 게임이 공존할 수 있다고 믿는 32개월 딸 아빠라고 하셨잖아요. 여기서 사실 저도 살짝 그 헛웃음이 나왔어요. 안 돼. 갈매기님 안 됩니다. 네, 예.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신다는 그렇죠. 거는 32개월 딸이면 이제 말도 어느 정도 통하고 제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돼 안 돼 이거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아이의 어떤 공격이라든지 그렇죠. 매달린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막으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과감한 도전을 해주신 게 아닌가. 본인은 그리고 공존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겠지만 네. 아마 와이프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겁니다. 내 옆에서 뭔가 애가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내가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 그 장면을 와이프가 봤다? 라고 하면 소름 돋아. 예.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 펼쳐질 거라서 예. 너무 또 이제 본인의 뭐 신념이라든지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이 행동력 자체는 정말 높이 평가하지만 너무 과신하시면 안 된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와이프분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다. 네, 아마 이렇게 만드는 그 도전 자체의 의미를 좀 두셨지 않았을까. 왜냐면 실제로 행동했을 때 또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넌 뭐 이렇게 자작으로 뭔가 게임 관련해서 만들어 본 적 있니? 최근에 뭔가를 만들었다기보다는 제가 게이밍 환경을 확 바꾸긴 했습니다. 환경을? 네. 저희가 보통 그 일반적인 책상은 이 폭이나 넓이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6인용 식탁으로 원래 식탁용을 그냥 게이밍 이 데스크로 만들었습니다. 와 진짜? 네, 그래서 왜냐면 제가 디스플레이가 48인치라서 굉장히 커요. 아하. 근데 이 시야 거리가 굉장히 좁다 보니까 이 키보드 마우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그렇죠. 예. 눈이 굉장히 피곤해져서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폭이 좀 넓은 게 없을까 했는데 마침 6인용 식탁이 딱 굉장히 큰 걸로 1800에 한 120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걸로 이렇게 하나 이제 구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큽니다. 와이프의 만족도도 클까요? 그 분이 이제 와이프가 이제 작업을 하려고 이제 겸사겸사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 작업을 하셔야 돼서 잘 했죠. 둘이 마음이 잘 맞아갖고 변경을 했는데 확실히 이게 좀 넓고 큰 공간에서 게임을 하는 게 그럼요. 정말 만족감이 크다. 근데 뭐 이동형 이런 트레이를 이용한 이동형이라든지 휴대형이라든지 이건 또 그것만의 맛이 있으니까. 그렇죠. 또 뭐 그렇게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하면 좋지 않나. 너무 부럽고 이 이제 기술력과 본인의 의지, 어떻게든 게임을 해보겠다는 육아를 하면서 정말 존경하고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번 사연이었습니다. 월영동 갈매기님 사연 감사드리고요. 다음 사연 쥐지가 준비를 해주셨어요. 네, 저희 게임 발굴단 팟빵에 배드라이드님이 올려주신 사연입니다.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아랑전설 신작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한번 써봅니다. 사실 이전부터 게임 발굴단 방송에서 한 번쯤은 다뤄주셨으면 하는 주제인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게임의 호칭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호칭? 네. 뭐 흔히들 아랑전설, 용호의 권, 뱀파이어 닌자 용검전 등등 뭐 이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이것은 일본 내부에서 유통되는 내수판의 제목이고 해외판은 이제 페이탈 퓨리, 아트 오브 파이팅, 다크 스토커즈 그리고 섀도우 워리어즈이고 그렇게 따지면 이제 한국은 일본 내수가 아닌 해외인데 왜 이제 일본 내수의 명칭으로 불려지는지에 대한 의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왜 영어 이름 해외 수출용 이름을 쓰지 않고? 네, 이게 뭐 단순 그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뭐 해적판도 많이 넘어왔고 그렇죠. 대부분 일본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이제 같은 옆 나라고 이웃 나라다 보니까 이게 연장선으로 좀 이 명칭이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는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에서도 이제 그 각 캐릭터들의 이름이 뒤바뀌면서 맞아요. 이거 많은 혼동이 왔잖아요. 그 베가랑
미스터 바이슨이라. 나는 내가 했었던 게임은 네. 베가가 끝판왕이었거든요. 근데 저기 가면은 베가가 갈고리고 그렇죠. 갈고리 달래고 바이슨도 내가 아는 애랑 다른 애랑 다르고 이렇게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되게 애매하게 또 잘 어울린단 말이에요. 이름과 네. 이 외모가 또 매칭이 좀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서로 부를 때 좀 혼동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확실히 누가 정하는 건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라는 의문점을 남겨주시면서 저희가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배드라이드님이 네. 사연을 남겨주셨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왜 이제 해외판 제목이 영어 제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해외판 수출용 제목을 쓰지 않고 일본 원제를 그대로 쓰는가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뭐 이에 대한 혹시 뭐 답변이나 이런 부분들 사연을 준비하시면서 좀 알아보셨는지.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죠. 많다. 네, 특히 일본은 뭐 이제 명칭을 이제 해외에 나갔을 때 뭔가 그 해외 똑같은 이름이지만 뭐 욕이 될 수도 있고 비속어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불가피한 이유로 바꾸는 게 아니라. 약간 지들 마음대로 바꾸더라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메가맨, 롱맨, 네, 이런 것들도 그렇고 바이오하자드도 있죠. 예, 레지던트 이블. 이게 결국에 지금에 와서는 둘 다 혼용이 되면서 사람들도 헷갈려하고 물론 많이 줄었죠. 최근엔 거의 이제 동일시 하려고 하고 바이오하자드도 이제 완전히 레지던트 이블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예시들 보면서 딱 드는 생각은 그래도 영어보다는 뭐 페이탈 퓨리보다는 뭐 이렇게 아랑전설, 용호의 건 이런 게 좀 입에 착 붙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거 그냥 앞으로도 그냥 우리 일본 쪽 이름으로 계속 쭉 갔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런 거 이제 두 개로 안 나갈 테니까 그냥 앞으로 페이탈 퓨리는 없는 거 치자. 누구 마음대로 없는 거 칩니까? 페이탈 퓨리라고 불러봤어요? 안 불러봤죠. 네. 안 불러봤는데 이게 워낙에 일본 게임에서만 약간 좀 이제 특이시 되는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그렇죠. 우린 옛날부터 바로 옆 나라기도 하고 익숙해서 그런 거고 사실 성검전설도 우리나라에서만 성검전설이라고 그러지 레전드 오브 마나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처럼 아까 바이오하자드 말씀해 주셨고 위닝 11 PES 물론 게임 자체가 없어졌지만 PES라고 많이 부르지 않습니다.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합시다. 피파도 제 이름 떼고 이제 나올 분위기인데 그렇죠. PES라고 부르는 것처럼 해외 유저들이 많아지면서 외국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지긴 했지만 어찌됐건 한국 한정으로는 일본판이 익숙한 것도 있고 이제 와서 그거를 바꾸는 게 입에 이제 안 감기다 보니까 이제 어색해서 그냥 그렇죠. 예전 이름 그대로 부르는 거죠. 예. 이런 거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영화계에서도 되게 많거든요. 영화계. 해외 명칭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름이 바뀌는 게 이게 뭐 초월 번역이 돼서 정말 잘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뜬금없이 생뚱없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거 뭐 호불호의 영역으로 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래도 페이탈 퓨리보다는 페이탈 퓨리가 무슨 뜻이죠? 페이탈 퓨리? 뭐 치명적인 뭐 분노 뭐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딱 안 와닿는 게 이 맛이 없어요. 부르는 맛이. 근데 결국에 이게 호칭이라는 거는 부르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의문을 가지신 것도 배드라이더님이 의문을 가지신 것도 외국에서 옛날부터 이렇게 불렀을 거고 점점 이 명칭들이 익숙해지면은 우리나라도 뭐 잡지라든지 아니면은 유통사라든지 외국 이름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예, 언젠가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그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호칭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이게 표준어 제가 이제 국어 교육가다 보니까 표준어에서도 이런 발음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법은 있죠. 맞춤법이라는 게 있는데 발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익숙한 게 더 중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김밥. 발음할 때 김밥이잖아요. 김밥. 표준어는 원래 김밥이죠. 발음할 때. 김밥이라고 안 돼. 자장면 김밥. 예. 저는 김밥이라고 하거든요. 아나운서들도 김밥, 우리 김밥 먹으러 가자. 예. 자장면 먹을래? 이렇게 해요. 근데 지금 바뀐 거 아세요? 김밥이랑 김밥 둘 다 표준어입니다. 표준 발음입니다. 이거는 근데 그 국어원 그쪽이 조금 실수한 부분도 많더라고요. 예. 평생 그렇게 불렀는데 갑자기 바꾸라는 것도 안 되는 것 뿐더러 대표적으로 닭도리탕이 있었죠. 닭도리탕. 네, 그런 느낌처럼 닭볶음탕. 네, 그런 느낌처럼 좀 실수했던 부분인데 김밥. 자장면, 짜장면 둘 다 표준어입니다. 네네. 라볶이. 형 그렇게 한다고요? 라볶이. 그때 저번에 라볶이라고. 아니야. 라볶이는 되는데 라볶이는 또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라볶이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지랄났다. 이런 것처럼 당연히 사람들은 라볶이를 더 많이 쓰지만 그냥
표준어는 나 복귀지만 라볶기를 그냥 더 많이 하는 것처럼 그냥 익숙하니까 쓰는 거고 그렇게 점점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언젠가 아랑전설도 페이탈 퓨리가 될 거다. 예. 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지만 참 뭐 그걸 뭐 정해서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웃기고 그렇죠. 그렇다고 뭐 안정하고 대충 막 아무나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무거나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서 애매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입에 더 잘 붙고 편한 김밥과 짜장면과 김밥이라니까요. 라볶기로 부르는 게 마음 편하다. 네. 질문을 주셨는데 뭐 명확한 답이 됐는지 몰라. 라볶이랑 김밥 얘기만 하다 끝난 것 같아. 배드라 했는데 팟빵에 또 오래간만에 사연 남겨주신 거여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저희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발굴단의 현재인 출장맨이 좀 아까 도착을 했는데 너무 말미에 도착하는 관계로 이제 중간에 끼어듦 없이 그냥 저희 둘이서 마무리를 오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네요. 깨말못 둘이서 유부남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비는 정보들이 있긴 하지만 어찌됐건 발굴단의 과거 그리고 발굴단의 미래가 함께한 현재는 빠졌지만 오늘 5주년 기념 5주년을 앞둔 특별 방송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오늘 후원 소개를 안 했네요. 일부러 안 했습니다. 한 번에 하려고? 한 번에. 너무 길 것 같은데. 5주년이랑 같이 하다 보면 진짜 저희가 그냥 후원만 그냥 방송으로 하나 내가지고 후원만 한 20분짜리 방송으로 나가도 될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는 말씀. 이것도 또 말씀드려야겠네. 이 방송을 들으신 그 3일 후에가 제 생일이다. 게임 발굴단의 과거이자 창립 멤버인. 야, 뭐가 많이 걸려 있네. 우리 약간 돈에 미친 친구들 같아. 아닙니다. 그냥 사랑, 사랑만 많이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하지만 이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의 정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